11월 15일 금요일 오늘 이분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KR리서치 김대준 대표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네. 특히 시총 상위단들의 엄청난 변동을 오늘 함께 경험하셨을 텐데요. 하나씩 저희 특징주 열어보면서 시장 분위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궁금한 종목 LG 에너지솔루션부터 열어보고자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이 이제 결국엔 또 사라지냐에 대한 얘기가 미국에서부터 다시 불어오니 한국은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많이 빠지는 쪽 LG 엔솔입니다. 근데 그동안 가장 많이 올랐었던 쪽이 LG 엔솔이었다라는 거죠. 지금이 오히려 역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안 된다. 다 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측면이신지요? 저는 지금이 위기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다. 네. 네. LG엔솔 잠깐 우리 예. 화선 앵커가 얘기를 해줬지만 지난 주가적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33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주가 상승을 했어요. 맞아요. 이때 기관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면서 올라왔죠. 예. 지금 이제 15%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추세적으로 흐름이 깨어지지 않았다라고 첫 번째 기회다라는 측면으로 이해를 시켜드리고요. 두 번째는 악재라고 시장에서 얘기하는 첨단 산업 제조시설에 대한 그 세액공제, 이게 폐지가 된다라는 예. 얘기가 있죠. 이게 악재일까요? 우리가 시장에서 나온 뉴스, 뭐 호재이든 악재이든 이 내용을 이면의 내용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회사랑까지 제가 물어볼게요. 이번에 금투세가 폐지됐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이중과세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거래세도 되는데 금투세까지 되면 안 되죠. 그러면 다시 이 IRA 법안과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민주당은 증세입니다. 공화당은 감세입니다. 트럼프는 감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럼 트럼프가 취임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종전을 추진한다라고 그랬어요. 네네. 두 번째가 법인세 인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액공제, 그러니까 첨단 제조시설이 미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라고 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지금까지 지난해부터 그렇죠. 세액 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이 바뀌었습니다.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 법인세 인하. 지금 미국 법인세가 아마 트럼프 일기 때 35%에서 21%까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어요. 주정부 법인세까지 합치면 대략 한 25% 정도 되는데 이거를 15%까지 내리겠다는 거죠. 첫 번째로의 공약으로 진행되는 사안들이. 그러면 세액 공제도 받고 법인세 인하도 받고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한 절세를 하게 되는 건 좀 불합리하죠. 그래서 하나를 없애면 하나가 생기는 이러한 형태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IRA 법안 폐지와 관련돼서 우리가 판단하는 내용으로서 시장에서 충격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악재, 물론 있던 게 없어지니까 네. 좋지는 않죠. 줬다 뺐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또 다른 면에서 감세 정책으로의 진행될 수 있는 혜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악재로만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추세가 살아있고요. 악재에 대한 내용을 깊이 들여봤을 때 이게 완전한 악재의 내용이 아니고 2032년도까지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단계별로 감축시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악재만으로만 우리가 해석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마 계속 이러한 뉴스들, 노이즈는 나올 텐데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더 본질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4만전자가 에이 아니야, 5만전자는 계속 유지할 거야 라는 오늘의 시도를 봤습니다. 물론 여기에 우리가 웃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이 정도는 굉장히 고무적인 상승폭이어서. 그럼요. 예. 통상 주가가 바닥 찍고 상방 턴할 때의 패턴이 네. 급락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시 급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완만한 기간 조정의 형태가 나온 뒤에 상방 턴의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저는 오늘 장에서 종목별 차별화 현상이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지만 삼성전자의 이런 급반등에서의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시장의 투자 심리가 개선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는 관망입니다. 관망. 오늘 7% 이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네. 지금 가격 수준에서는 관망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어느 시점에서의 삼성전자 흐름에서의 개선이 나타나느냐? 삼성전자가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 최근래에서 하락하기 시작한 시점은 58,000원 전후 가격부터 4, 5일 정도 최근 급락을 줬거든요. 그러면 1차 급락 이후의 반등은 한 55,000원까지의 반등치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과정이 진행되겠죠. 그리고 나서 상방톤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두 번째 바닥에서 주식을 사자라고 많이 얘기할 시점에서 삼성전자는 그때 매수를 관심 가지고 지금 관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11월 15일 오늘 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부터 깜짝 놀랐죠? 코스피가 이렇게까지 또 지지라인을 깨고 추락을 하는 건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아까 전에 우리 김대중 대표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이 삼성전자의 힘으로 그리고 일부 반도체 종목들의 힘으로 다시 또 2,400 위로 올려놓기는 했습니다. 사실상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가 우려를 떨쳐버리기는 어려운 시장이긴 합니다만 테마적인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장 막판 들어서 정치권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오늘 그쪽으로 수급이 좀 이동됐던 부분 그리고 완전히 희비가 교차되고 있는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나타나는데요. 그 속에서도 재건주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리고 일부 로봇주라든지 흐름 나옵니다. 반도체에 있어서도 오늘은 윗방향을 키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는 관망의 자세로 좀 취해볼 영역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마감가 지금 집계가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희비 교차하면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종합지수는 2포인트 사실상 지금 올라섰다라고 나오는데 아마 잠시 뒤 취합이 되면 파란불로 바뀌었죠. 2포인트 내려서면서 2,416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변동을 굉장히 크게 경험하셨던 오늘이지 않았나 싶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시면 오늘 0.56% 상승하면서 685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있어서도 그래도 일부 움직이려는 종목, 제 갈 길 가고 있는 쪽, 예를 들면 바이오 쪽은 그래도 굳건히 지켜주려는 모습은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사실상 코스닥 시장에서는 들어왔는데 코스피 시장에서는 매도 우위 찍혀 있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실까요? 네, 들어왔지만 그렇게 큰 물량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 선물 쪽에 있어서도 오늘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지수의 급등이 심했던 이유는 시총 상단의 변동이 컸기 때문이었는데 함께 보시죠. 삼성전자 종가 지금 보여지는 대로 53,600원에서 7.4% 올라선 자리에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2시 18분까지의 가수급상 외국인 기관이 찍혀 있습니다. 하지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2시 반 이후에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또 막판에 많이 집중이 됐었던지라 오늘 이 시간 끝나고 취합되는 것까지 수급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7% 이상 올라왔다라는 것은 고무적이나 관망의 자세로 쭉 연속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3%대 보여지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오늘 6.87% 올라왔습니다. 2차 전지주가 오늘 크게 많이 내렸습니다. 12%나 넘게 빠졌는데요. 오히려 이것이 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또한 여러분 함께 받으셨기 때문에 챙겨볼 부분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시가총액 상단주에서는 연속해서 플러스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까지 같이 전해드리겠습니다. 현대차는 오늘 플러스를 만들었고 기아는 오늘 마이너스권으로 나타나는데요. 현대차를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다릅니다. 이 부분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으로도 넘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이라든지 일부 1, 2, 3위권에 있어서는 좀 쉬어갑니다. 하지만 오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쪽에서 낙폭이 좀 깊었죠. 2차 전지단이 오늘 전반적으로 다 밀렸었던 가운데 그 낙폭도 꽤 큽니다. 하지만 이외의 종목들은 일제히 플러스권을 켰는데요. 지금 현재 4위에서 18위, 보로노이 종목까지는 일제히 플러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수도 빨간불을 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돋보이는 쪽은 펩트론이 시총 상단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점까지 유의미하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님, 진짜 오늘 시총 상단의 어마어마한 움직임들을 통해서 이제부터 전략을 더 잘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맞습니다. 없었는데요. 네. 오늘 또 금요일이고 다음 주를 시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메시지는 뭘까요? 환율이죠. 환율. 네.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환율 시장에 대한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달러 강세에 연동되지 않는 환율 상황에서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400원 이하로 환율이 내려갔습니다. 투자 심리 안정화를 기여하는 가장 절대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 시장의 안정화에 따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의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을 다 팔고 쉬는 구간에서의 흐름을 잡아갈 때는 금리가 움직일 때, 금리가 부정적으로 시장의 방향과 다르게 움직일 때는 주식을 팔고 쉬어야 됩니다. 그러나 환율이 변화하면서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작동할 예. 때는 일정 기간 버티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 시장의 변화에 의해서 시장이 하락을 했고요. 이 하락의 요인에 중요한 원달러 환율에서의 상황이 개선되는 흐름에서의 오늘 마감 상황에서 흐름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은 조금 더 긍정적으로 시장을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회를 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로봇주가 사실 또 최근 들어서 꿈틀거렸었던 가운데 대형 로봇주에 있어서는 시선을 어떻게 잡아갈까 궁금해서요. 두산 로보틱스 특징 종목으로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님, 사실 멀리 보면 아직도 재미없는 구간이 맞아요. 그렇죠. 근데 오늘 한 그래도 5.6% 네. 올랐거든요. 네. 그럼- 두산 네. 로보틱스보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네. 좀 최근에 그쵸. 강한 흐름들이 예. 보여지고 있죠. 그럼 로봇주가 왜 움직이느냐? 첫 번째로 시장의 분위기 측면에서 성장 섹터의 순환매 측면에서의 흐름이고요. 앞서 화선 앵커가 잠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을 체크해주면서 네이버의 최근 시총 네. 상위 종목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예. 15만 원대에서 19만 원대까지 올라왔죠. 그죠. 부지불식간에 조용히 올라온 종목입니다. 네이버는 왜 올라갔을까요? 마찬가지로 성장 섹터 내에서 IT 플랫폼 내에서의 대표주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흐름 개선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로봇주도 성장 섹터의 순환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상에 있습니다. 1차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강한 흐름이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기업, 그러니까 그룹 내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가 네.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정도 선에서 그 결과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구조 개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부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떨쳐버리고 움직임을 동조화하는 현상으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탄력적인 면에서는 레인보우보다 조금 약한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여전하게 관심권에 두고 로봇주의 흐름도 우리가 그 섹터의 흐름에서 순환하는 맥락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또 오기를 그렇다고 응원하면서 생각합니다, 저는. 네, 네.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워낙 대장이죠.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추가 움직임 보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대표님의 관심주가 궁금해지는데요.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 지금 많이 바쁘거든요. 어디서 찾을지. 시장은 트럼프 취임 전까지는 이제 키 맞추기 과정이 진행되면서 낙폭이 컸던 종목 중심으로 해서 반등을 주고 예. 있고요. 또 기존까지 움직였던 전력기기, 인프라, 재건, 조선, 우주항공 이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계속 움직임이 진행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이 관련주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이제 안 볼까? 이 종목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판단을 하시는데요.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내용 중에서 원전, SMR과 관련된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관심권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좀 조정을 받았죠. 네. 오늘 2% 3%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어제 강력한 상승 이후에 오늘 조정은 아주 아름다운 조정 상황에서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SMR, 그러니까 대형 원전 수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따로 있고 SMR과 관련된 종목들이 따로 있어요. SMR 같은 국내 내기를 이제 설비를 내기를 한다고 하죠. 네. 이 내기에 대한 대략적인 금액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체코 원전 수주한 금액과 거의 맞물리는 비슷한 규모에서의 그 수주가 될 수 있거든요. 이 수주와 관련돼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독보적인 국내 1위에서 SMR 관련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관심권에 두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에서의 측면을 보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서 판단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0월 장에는 외국인 투자자들 공격적으로 이 종목을 매수했어요. 그리고 나 11월 달 들어서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공격적인 또 관심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보니까. 네, 10월, 11월 손바뀜이 좀 나타나긴 네. 했지만 개인들은 일관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과 기관이 10월, 11월에 바뀌어가면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주가 방향성 측면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매수 주체의 기관을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최근에 연기금이 11월 들어서 무려 7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전체 시장에 대해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 매매 주체들 중에서 연기금이 가장 투자를 잘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자금을 외부에 이제 OEM 방식으로 자금을 주기 때문에 매매를 잘하는 집단이 연기금 자금을 맡아서 운용을 합니다. 그래서 매매를 잘하는데요. 연기금이 최근 11월 달 들어서 7천억을 매수했다. 이거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빠지고 있지만. 그래서 다음 주 시장 전체적으로 흐름 괜찮아질 것 같고요. 원전주에서의 두산 에너빌리티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가격은 현 시점에서의 가격 무난합니다. 21,500원 전후로 해서 진입 가능하고요. 목표는 한 25,000원까지 내다볼 수 있는 흐름으로서의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안 되긴 하지만 비츠로셀까지 좀 점검 받고 싶어요. 네. 주신 날 사실 좋았던 날이거든요. 그렇죠. 30초가량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 예. 종목도 마찬가지로 살아 있습니다. 뭐 최근에 상승 이후에 행보 흐름이 진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앞서 말씀드렸죠. 우주항공 섹터 살아 있다. 보유 측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우주항공에 있어서도 계속된 긍정적인 모멘텀 가져가 보자라는 의견 함께 주셨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정말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잘 쉬시는 동안에 어디서 다시 또 우리가 에너지를 모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다음 주 전략도 세워가시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